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강한 또는 신앙한 사주의 경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성으로 왕한 사주, 인성으로 신강한 사주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비견겁제가 많아서 신왕한 경우에 대한 사주를 분석하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나와 같은 오행과 또 음양이 같거나 다른, 음양은 같거나 다르지만 오행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견 또는 겁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비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는 비슷할 비자고 또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탈할 겁자인데 이 겁자가 이게 갈 것자를 힘으로 힘력자가 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막는다, 어, 제지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겁재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부지런하니까 겁재, 재물을, 그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겁재가, 똘똘한 겁재가 있으면 투자에 능하고요. 그 재물을 버는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이 겁재가 있으면. 그래서 이 겁재가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겁상관, 어, 상관이 재성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 부자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관이 이 뭔가 정관을 상극하는 흉신으로서 어, 별로 좋지 않은 흉신으로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이 상관이 겁재의 생을 받고 재성을 생하게 되면 최고의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상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흉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길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육신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대 육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비겁이 많아서 신앙한 경우에요. 그러면 겁재 그 중에서도 겁재가 많아서 이 비겁이 많아서 신앙한 경우에도 비견이 많아서 신앙한 경우가 있고 겁재가 많아서 신앙한 경우도 있고 비겁이 섞여서 신앙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선 겁재가 많아서 일간이 왕한 경우를 살펴보는 거죠. 이럴 때는 식상을 억용신으로 삼고 그랬어요. 억용신은 이 억자가 누를 억자거든요. 그 누른다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자기와 같은 오행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너무 왕하다는 거죠. 그쵸? 너무 왕하니 이 일간이 너무 왕하면 고집스럽고 남하고 소통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 직장 생활도 어렵고 자기 사업도 어려워요. 자기 사업도 융통성이 있고 아랫사람한테 베풀고 또 서로 영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대랑 또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할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일간이 왕해버리면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려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사업도 실패를 보기가 십상이고 직장 생활은 더더욱 더 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비겁으로 왕한, 특히 겁재로 왕한 이런 일간이 이렇게 강한 사주, 이렇게 왕성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억용신, 누르는 거죠. 누르는 것이 꼭 극하는 것만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왕한 것을 이렇게 설기시켜서 기운을 빼는 것도 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극을해서 누르는 거는 억압하면서 강제적으로 누르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설기시켜서 이렇게 어, 기운을 빼서 이렇게 왕한 기운을 빼서 이렇게 누르는 이런 경우는 어, 좀 뭐랄까 스스로 이렇게 음, 자기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눌러서 억용신을 삼는 것보다 그러니까 누르는 건 뭐예요? 관살이죠. 관살로 억용신을 삼는 것보다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되는 억용신을 삼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일간이 겁재로 너무 왕한 경우에는 관살이 관살도 일간만큼 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관살이 이 일간을 누르려다가 관살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시키는 억용신이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겁재로 일간이 너무 왕하다. 비견겁재가 두세 개 있어서 일간이 왕하다. 특히 지지에 근으로다가 막 한 개 이상 있으면 이건 태왕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음, 관살을 쓰기보다는 관살을 쓰려면은 관살도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시키는 억용신을 쓰는 것이 이 억부용신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식상으로 억용신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식상이 이렇게 식상 생재할 수 있는 재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식상으로도 설기되고 또 일간이 재성을 이렇게 극을 해서 설기도 되고 극을 하면서 이 왕한 비고 겁재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중화로 시키면 이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설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할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설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극해서 결과를 얻어올 수 있는 재성까지 있으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를 주변의 경쟁자를 활용해서 식상이라고 하는 일꾼으로 업체들을 활용해서 써가지고 재를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얻으면 금상첨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뭐 이런 사주들이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경영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경영자가 많다. 기업 경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혼자서 비겁이 없이 어? 식상을 생하고 그 다음에 이 식상이 재성을 생하면 일간이 비겁이 없이 혼자서 식상을 생하고 나의 재능으로다가 재를 만드는 구조이니 이 일간은 그냥 혼자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공간에서 자영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주예요. 하지만 일간이 겁재든 비겁이든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겁재나 비겁이 있는데 식상도 있고 재성도 있다는 것은 내가 굳이 직접적으로 식상을 생하지 않더라도 이 비견이나 그쵸 이런 비견이나 겁재를 통해서 식상을 생하게 한다는 것은 비견겁재가 노동을 한다는 거죠.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내가 쓴다는 거죠. 일간인 내가 비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재를 만들어내니 일간 혼자서 만들어내는 식상생재는 한 달에 뭐 300에서 500을 번다고 하면 비견겁재들을 통해서 식상생재를 한다는 것은 3천에서 3억도 벌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조그만 공간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비견겁재가 있는 만큼 1호점, 2호점, 3호점, 대리점도
또 여기저기에 체인점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비경겁제가 있고 식상생제가 된 사주예요. 그래서 기업가 경영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그 육신의 그런 어떤 배합에 따른 변화를 잘 관찰해 보시면서 사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영자가 많이 나오고 대부분 어, 상관이 이 겁재가 식상을 쓴다는 것은 겁재가 식상을 생해서 식상생재 그쵸? 식상생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또 투자도 돼요. 투자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계통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식상을 쓰지 않고 비겁이 겁재가 많은데 만약에 식상이 없어서 식상을 쓰지 못하고 식상세진의 관살이라고 하는 억용신을 써가지고 이 겁재를 관살이 제한다면 겁재가 강한 만큼 관살도 강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관살이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재성의 생을 받고 있는 관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관된 관살은 강한 거니까 재생관된 관살이 겁재를 극했다. 그러면 뭐예요? 재성을 관살이 비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관살이 겁재를 극해서 이 재성을 일간이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끔 관살이 재성을 내 돈을 보호해 주는 거고 관살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이 겁재들에게 내 재물을 다 탈재당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식상이 있으면 오히려 겁재들을 활용해서 협력해서 내가 일꾼으로 쓰는 그런 기업가 사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경 겁재들의 비경겁제들의 그런 어떤 이익을 내가 투자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익금을 내가 가져오는 금융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식상으로 억용신을 쓸 때는. 근데 식상이 없어서 관사를 쓸 때는 이 관사를 써서 겁재를 제한다고 하는 것은 겁재가 왕한 만큼 관살도 재생관이나 재생살로 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겁재를 제할 수 있어요. 제한다는 것은 극제한다는 거예요. 극제. 그렇죠? 극제해서 상대를 무릎 꿇긴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겁제를 제한다면 이때는 내 경쟁자를 제한 거와 같은 거예요. 경쟁자를 제해서 재성이라고 하는 영역, 재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내가 내 것으로 올곧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아랫사람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관리자나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많은 겁재들, 경쟁자들을 관살로 딱 물리치고 재성이라고 하는 내 공간이나 영역을 확보해서 이것을 내가 재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겁재를 제할 수 있는 경쟁력. 그런 사람들이 보통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단 무조건 비겁이 있어야 돼요. 비겁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비겁이라고 하는 경쟁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비겁을 내가 제해서 내가 공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겁재들을 눌러서 내가 당선될 수 있는 있게 있으려면 관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살. 그래서 비겁에 재생관된 관살로 비겁을 제하고 제해서 일간은 신왕한 일간을 억용신으로서 관살을 쓸 수 있다면 정치인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자 겁재로 왕한 사주는 식신상관으로 비겁을 설계해서 억용신을 삼아서 재성을 봐서 재성을 생하게 되면은 경영자가 되거나 금융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식상이 없고 관사를 써서 비겁을 제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생관을 받고 겁재를 제할 수 있다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많은 아랫사람이나 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취하는 것이니 예, 경영자나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관살은 있는데 재성이 없어서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관살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겁재를 제대로 제하지 못해서 그저 그 타인 그죠 왕한 그 겁재를 갖고 있는 왕한 타인의 일꾼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는 어, 관살을 그냥 그 힘든 일 하는 그냥 직업으로서 일반 직장이나 일용직으로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비겁으로 이렇게 겁재로 왕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지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승벽 기질이 강해서 세상에 불평불만도 많고 직장에 불평불만도 많고 그래서 삶의 풍파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겁재로 왕한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일주네요. 그쵸? 간목일주가 어,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저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겁재죠, 겁재. 근데 겁재는 겁재인데 이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한다. 양인. 그래서 양인은 양간의 겁재한테 붙여진 별명인데 그냥 음간의 겁재보다 겁재짓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칼날인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양인이라고 한다. 음. 그래서 간목이 묘월이면 그냥 겁재도 아니고 양인 겁재를 갖고 있고 또 천간의 연간의 을목의 겁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에 또 겁재 양인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간목이 여기에도 통근하고 있고 여기에도 통근하고 있고 여기 겁재까지 천간에 드러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령했고 그렇죠? 등령했어요. 등령했는데 또 일지에서 자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얘가 또 수생목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수가 수생목 하진 않지만 간목이 얘를 설계해 오죠. 이렇게 수생목을 이렇게 땡겨 오죠. 뿌리로 내려가지고. 그래서 수생목까지 하니까 이것도 득지했잖아요. 그렇죠? 그 등령하고 득지한 거예요. 득지. 등령하고 득지했는데 어, 또 시지에 또 근이 있으니 지지에 있는 이런 근은 천간에 비견 3개 있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득세란 천간 지지 합해서 나를 도와주는 게 3개 이상이면 득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 뿌리 하나만 있어도 로강지에 뿌리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건 득세한 거예요. 그래서 득세까지 했어요. 득세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또 연간에 겁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한 득세죠. 그러니까 이사주는 뭐예요? 등령하고 득지하고 득세했다. 그쵸? 어, 여기가 월에서 겁재의 양인에 등령하고 득지하고 득세까지 했다 이거야. 거기다 겁재까지 또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주는 굉장히 신강한 사주죠. 굉장히 신강한 사주인데 어, 그런데 이 사주는 그러면 수생목에 목이 있으니까 너무 강해. 그러면은 용신이 뭐예요? 목용신이 상관, 정화. 여기 있죠, 정화? 목생화 해갖고 설계된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여기에 기토. 여기 기토 있죠, 기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간이 목토하는 거니까 이건 정제. 그쵸? 이거는 목생화 하는 거니까 상관. 상관. 그러니까 일간이 이렇게 강해.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연지에. 또 사화까지 갖고 있죠, 사화까지. 그러니까는 일간이 에, 여기에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득지하고 득세하고 이게 다 내 편인데 이렇게 많은 만큼 어,
목생화하고 목생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기가 된 거죠. 이거 설기. 이거 설기라고 해요. 그렇죠? 설기된 거예요. 설기. 설화된 거 설기. 내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억용신이죠. 이게 목생화로. 이게 식신이고 이게 상관이죠. 그렇죠? 식상으로 이렇게 예, 설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한 목이 목생화로 부드럽게 이렇게 기운이 설기되니까 이 간목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어, 거기다가 목생화 목생화로 목생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는 또 다시 화생토를 이렇게 화생토. 그러니까 뭐야? 목생화 상관이 재를 생한 거죠. 상관생재. 예. 근데 이 을목이 목국토로다가 내 재를 예, 탈취하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고 이 을목도 일리 목생화가 되고 일리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겁재 양인도 목국토를 안 하고 그래서 극할 게 있고 상생할 게 있으면 어, 상생을 먼저 합니다. 상생을 먼저. 그래서 목생화 해갖고 다시 화생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겁재로 이렇게 왕한 사주는 상관생재가 되면 그렇죠? 기업인이나 또는 금융 쪽이나 또는 어, 정치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정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는 관살이 있어요. 관살. 그렇죠? 그러니까 식상이 없고 이 식상 대신에 재생관, 재생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로 가지만 관살이 없으니까 이거는 상관생재 돈 버는 거 또는 남이 이 재물을 투자나 투기를 통해서 금융 쪽으로다가 돈놀이 하는 거 어, 투자 같은 걸 통해서 크게 이익을 보는 거 이런 쪽으로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비견겁제들을 다 설계시켜 가지고 내 재로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인 거죠. 이 사람은 캐피탈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캐피탈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피탈은 음, 금전을 뭐 빌려주고 이익을 남기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업무이니 예, 그러면서도 또 이 캐피탈을 운영하면서도 뭐 투자 여기저기 투자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사주가 양인으로 근황하면서도 또 식상생재로다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주라서 이쪽으로다가는 튼튼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이 사주가 그래서 겁재로 왕한 사주다 어,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비견으로 그쵸? 그 다음에는 비견이 많아서 일간이 왕한 경우 그러니까는 비견이 많아서 일간이 왕하다. 겁재랑 비견의 차이가 뭐냐 하면 비견은 가족과 같은 개념이에요. 가족. 그리고 겁재는 가족이 아니고 경쟁자와 같은 거예요. 경쟁자. 키워드가 경쟁자와 같은 거고. 근데 비견은 어, 가족 개념이다. 또는 부부 개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사회에서도 동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이 비견이 많아서 왕한 경우에는 관살로 비견을 쳐서 제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식상으로 설화하는 용신을 취하고 그리고 이 식상이 재를 만나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죠. 겁재가 식상을 만나서 재를 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비견이든 겁재든 식상생재가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사업가 사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 겁재의 상관생재는 거의 투기나 투자 쪽으로 주로 투자 쪽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비견의 식상생재는 투자 이런 거보다도 음, 그걸 뭐라고 하나, 투자 이런 거보다도 그 직접 제조 생산, 그쵸? 제조 생산, 어, 제조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건실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쪽은 비견의 식상생재고, 어, 겁제의 식상생재는 보통 투자 쪽이 더 강하다.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 쪽 사업이 더 강하고 식상생재는 제조 생산 쪽으로 더 강하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면 사업을 권하는데, 만약에 식상은 있는데 재성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 식상은 있는데 재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재능은 있는데, 그죠? 어, 어, 재능은 있는데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나 공간, 결과 이런 재성이 없기 때문에 어, 사업보다는 자기 재능을 그냥 활용해서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자기 재능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이제는 조직에다가 몸값을 받고 연봉을 협상을 해서 내 재능을 그 조직에다 이제 쓰는 거죠. 나한테 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직장으로 들어가든가, 어? 자기 재능을, 안 그러면 전문직으로다가 자기 혼자서 사람 수하인 두지 않고 전문직으로서 전문직 직업을 갖던가, 아니면 프리랜서 또는 기술직 또는 예체능 쪽으로 자기의 그러한 재능을 특화하는 것이 좋다. 사업은 좀 맞지 않는다. 내가 직접 재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능으로서 내가 그 자체로서 내가 식상이라고 하는 어, 비견에서 나온 식상이라고 하는 재능을 가지고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전문직이나 프리랜서 이런 쪽으로 가거나, 특히 예체능 쪽이 특히 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재능을 따로 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근데 대부분 비견으로만 신경하거나 겁재로만 신경하거나 그런 사주가 조금 음, 흔하지는 않죠. 보통 어, 비겁으로 신앙하다 그러면 비견겁재가 섞여서 보통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신앙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견겁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 비견의 특성보다는 겁재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겁상관 식상생재로다가 식상이 있으면 투자, 또 관살이 있으면은 경영이나 정치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는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직업을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견으로 신앙한 사주를 한번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때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5년에서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언론 방송에서 막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미네르바라는 그런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주예요. 제가 이제 부천에 있을 때 어,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 사주 주인공의 어머님께서 자기 아들 사주를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제가 이 사주를 취할 수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사대운인데 경금일간이 신월에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 경금인데 신금도 양금이고 경금도 양금이니까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견이죠, 비견. 비견. 근데 이게 월지 자체에 놓인 비견을 다른 말로 록이라고 해요. 록. 어. 그래서 또는 걸록이라고도 하죠. 걸록. 12운성 용어예요. 걸록이라고 비견을 걸록이라고 하고 월지에 있을 때는 지지에 있는 것은 뿌리 근자 써서 근이라고도 하고 같은 비견이라도 이렇게 월지를 벗어난 것은 근 뿌리 근자 써서 근이라고 하고 월지에 있는 경우에는 뭐 걸록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월지에 비견을 놓은 경우에는 이제 격으로 다 걸록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걸록격.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격국을 공부할 때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사주를 다시 살펴보면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단 월령에 등령했어요. 그렇죠? 나와 같은 오행 뿌리에 튼튼한 뿌리로다 등령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엄청 강한 사주예요. 근데 또 일지에 또 똑같은 걸로 또 어, 나와 같은 오행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것도 득지했어요. 그러면 등령하고 득지했으니 이거는 이미 신강하죠. 신강해요. 그리고 천간에 비견이 있고 또 인성이 있어갖고 토생금으로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득세는 못했어요. 도와주는 게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득세는 하지 못했지만 이미 등령하고 득지해서 이미 셋 중에 두 개만 연결되면 신강사주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비견으로 신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신왕한 사주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신왕한 사주예요. 신왕한 사주는 뭘 써야 돼요? 신왕한 사주는 비견으로 신왕하면 플러스 식상을 우선 본다. 식상이 있나. 식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봐요? 관살을 보고. 그렇죠? 관살이 없으면 재성을 보는데 신왕한 사주에서 식상도 없고 관살도 없고 재성이 있으면 이 재성이 비견겁제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 하나만 쓰는 거는 불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성은 식상을 쓸 때 플러스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살을 쓸 때 플러스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호자 역할로 쓰는 경우가 억부용신에서는 그 용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간이 비견겁제로 신앙하기 때문에 신앙한 일간이 식신으로만 설계되기보다는 이렇게 식상 생재까지 가서 신앙한 일간이 설계돼서 재성까지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게 최고 좋은 사주죠. 부자사주죠. 부자사주. 능력 있는 사주예요. 근데 만약에 식상이 없으면 이렇게 신앙한 사주가 식상 대신에 관살을 보게 되면 그렇죠? 관살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경영자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할 수 있는데 일간이 신앙하면 관살만 갖고 있으면은 신앙한 일간에서의 관살은 오히려 관살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뭐해 재성의 재생관 또는 재생관이나 재생살 돼서 관살이 강했을 때 이 일간을 이렇게 극지에서 딱 눌러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일간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일간 주변에는 비견겁제들을 딱 눌러가지고 일간이 주인공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경영자가 되든 이렇게 되면 관살을 써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경쟁자들을 누르고 올라가니까 계속 진급이 초고속으로 진급이 쭉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영자나 CEO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재성을 넓게 쓰면서 관살을 크게 쓰게 되면은 정치인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주는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등령하고, 그쵸? 등령하고 득지해서 어, 신강한데 뭘 갖고 있나 봤더니 예, 관살도 있고, 그쵸? 어, 비겁으로 신앙한 사주가 플러스 어, 여기 식신도 있고, 그쵸? 그래서 식신도 있고 또 신앙한 사주가 또 모두 갖추고 있어요. 플러스 관성도 갖고 있어요. 아니 신앙한 사주가 식신이 있어갖고 플러스 식신 생재가 되든가 아니면 관성이 있어갖고 재성에서 재생관이 돼야 되는데 어, 이 재성은 없고 이 중요한 이 재성들은 없고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근데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식신이 관성을 극하는 관계잖아요. 식신이 관성을 극하는 관계. 음.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등령하고 득지에서 신강해서 이 사주는 금생수로 빼는 이 식신을 용신으로 써야 돼요. 이 식신을. 예. 식신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 무토가 멀리서 이렇게 토국수를 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비견이 있다 보니까 얘가 토국수를 하지 않고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이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구조예요. 일간만 생하는 게 아니라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일간도 근왕해서 근으로 왕해서 일간도 생하고 비견도 생하니까 이 식신은 엄청 그 능력이 있는 식신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건 식신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창의력이나 표현 능력이나 자기의 재능을 잘 식신이라고 하는 큰 강과 호수로다가 흘러내려 버릴 정도로다가 이게 굉장히 멋진 식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거를 식신을 써야 돼요. 왜 이 관을 쓰지 못하느냐면 이 관은 좌오묘유로 지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는 고요해요. 지지는 고요하기 때문에 이 관은 그냥 땅에 그냥 있는 거에 쓰일 때를 기다리고 그럼 언제 쓰이느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 지지는 어, 삼합 삼합 특히 좌오묘요는 삼합이 올 때 쓰이는 거예요. 원국에 삼합이 있으면 원국에서도 오화를 쓸 수 있어요. 오중의 정화를 지지를 쓰는 게 아니고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을 쓰는 거니까 오중의 정화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오중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삼합이 와야 돼요. 그럼 삼합은 뭐예요? 인목이나 인호술되는 인목이 와서 인호술을 만들어서 오중에 정화가 움직이게 하든가 아니면 술토라도 와서 술토가 오술로다가 이 오화를 움직이면 이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화가 있다고 해서 화급금을 하지 않아요. 이 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음, 지지에 관성이 있어도 이 관성으로는 상신을 쓸 수 없고 이 상생상극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임수 식신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한 사주가 식신을 쓰는데 재성이 없으니까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 사주는 아니에요. 재성이 없으니까. 다만 뭐만 있는 거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내 재능만 있는 거예요. 재능. 어. 능력만 있는 거예요. 재능과 능력. 그럼 이런 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식신이라고 하는 재능을 대기업에 팔아야죠. 대기업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뭐 어쨌든 내가 식신이라고 하는 내 재능을 너네들이 써라. 나한테 한 달 연봉 얼마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재성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를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식신만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전문가 공부를 통해서 여기 편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어떤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따서 뭔가 전문가로 이 자격증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식신은 말로 버는 것도 되는 거니까 편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는 뭐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획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기획 이벤트 그 사업하는 이런 데에 취직을 해서 그런 거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가야 되는 사주인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가정 환경이 그 엄마가 부천에서 여인숙을 했었어요. 여인숙. 안성 여인숙인가 뭐 이걸 했거든요. 그 여인숙을 하는 어 그것도 여인숙도 큰 것도 아니고 쬐끄만 여인숙 그냥 밥이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인숙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들의 그런 후원이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갔고 제 기억으로는 수원의 뭐 전문 대학인가 그냥 일반 대학인가 전문 대학인가 수원에 무슨 별로 이름 없는 그런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두각을 아주 어, 두각을 나타내서 한때 시끄럽게 했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때 저는 그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감옥을 갈 건지 예, 그때 뭐 그 당시가 아마 법적으로다가 뭐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구속을 시키니 많이 뭐 이런 그런 때였 그런 때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속이 될 건지 어떨 건지. 근데 다행히 워낙 똑똑하니까 어떤 변호사가 뭐 미국에 있는 변호사인가 누군가가 뭐 하여간에 얘를 뭐 도와서 감옥은 안 가게 할 것 같고 해결이 잘 되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가 머리가 좋고 총명하니까 그쪽 분야로다가 전문가로 학교 공부까지 시킬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그 어머니 입을 통해서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그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 어머님이 키도 아주 작고 왜소하고 외모로 이렇게 봤을 적에도 부유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인데 자기 아들 사주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와서 사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아드님 사주가 맞아요. 뭐 태어난 시간이 맞아요. 몇 번지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내가 뭘 염려하는지를 눈치를 빨리 채가지고 우리 아들인데 얘가 미네르바야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주를 상담을 했었습니다. 자, 뭐 어쨌든 공부한 시간이 뭘로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명리학이 워낙 어려운 공부이다 보니 조금 어, 무리 아직까지도 무리수가 따라와서 이해가 아직 안 가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물리가 트여서 사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알게 되면 일단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든든하시고요. 그리고 우환의식, 걱정거리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운명의 자유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어, 수업을 끝나고 나서라도 격리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우용신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명리학의 꽃은 육신통변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어떻게 보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한 번 더 다잡아 주고 그다음 다음 주에 조우용신을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육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